네,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고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저희와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또 너튜브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솔루션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작전 통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장전을 해야 될지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지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며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36% 하락하면서 2469.6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장 마감 직전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조금은 줄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 보시면 오늘은 화학과 금융업종의 강세를 보이면서 272개 업종이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은 612개였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922억 원, 외국인은 726억 원을 동반 매수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은 또다시 하루 만에 손바꿈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977억 원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46% 하락하면서 836.2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총 10개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종목 보시면 상승한 종목은 549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은 2배 정도 많습니다. 1,003개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홀로 2,417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은 1,422억 원, 기관은 1,870억 원을 매도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사라진 1월 효과입니다. 국내 증시가 주춤한 이유는 뭘까요? 이 미국 뉴햄프셔 공화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대세론을 더욱 굳히게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 국채 가격 하락과 강달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죠. 한국을 포함한 24개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과 영국군의 추가 공습을 지지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새벽 또 북한은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보도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리스크가 잔존하는 지금 시장 전망,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설 연휴를 맞아서 해외 여행객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행사의 해외 항공권과 또 패키지 예약률도 작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또 3.1절과 어린이날에도 예약이 몰리면서 준비된 예약 상품의 90% 이상이 소진됐다고 합니다. 여행업계는 올해 설 연휴에 떠나는 인원이 코로나 사태 이전 최다였던 2020년 기록을 경신할 걸로 예상했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패키지 가격은 전년 대비 2배 수준까지 올랐고 이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노란 풍선과 참 좋은 여행 등 시장에서 조용히 강했던 여행 섹터 잠시 뒤에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SK하이닉스입니다. 유례없는 한파를 겪은 반도체 업계의 이 반등 여부가 흑자 전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HBM 매출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가 추정하는 이 작년 전체 HBM 시장 규모가 약 5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수치인데요. 아슬아슬한 손익 분기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점점 흑자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가 7곳에서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TSMC와 같은 호실적을 SK하이닉스에서도 볼 수 있다면 국내 증시 투심의 빠른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지수와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3가지 이슈를 가지고 매니저님들과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작전 정종택 매니저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세가 많이 났던 업종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손바뀜도 일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나 이제 우주항공 쪽은 많이 좀 조정이 좀 있었고, 특히 최근에 좀 그래도 강세 모습을 보였던 우주항공이 오늘 뭐 별다른 큰 이유 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런 얘기 좀 계속적으로 강조 드리는데요. 시장이 이제 1월 초에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나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보면 분명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계속적으로 개별 기업들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집중하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넘버맨인 만큼 실적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아직 뭐 실적 발표했는데 제가 사실 어제 이제 조이시티라는 기업을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결국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가 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아직 주가가 미적지근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그런 기업들이 또 큰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업들 스타거즈 투나잇 함께 해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약간 좀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전거래일 기준으로 미국장이 어느 정도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승분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국내장도 오늘 좋은 분위기를 그래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 하루였습니다만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200도 순식간에 밀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장도 아쉽게 지수 측면에서는 하락세로 마무리하면서 반도체와 기존에 좋았던 업황들만 좋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시장을 지켜보셨습니다. 2차 전지도 아직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깊게 나오진 않는다고 하지만 상승에 대한 폭이 점차 계속해서 제한되면서 2월 7일 실적 발표 전까지 우리는 움직일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듯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힘을 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장이 빠르게 밀린 요인들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시장 관련해서 좀 짚으면서 말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반등 시도를 하려고 계속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쉽지 않은 이 상황 관련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짚으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할 조짐은 보이고 있는데 시원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작전 세워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 리스크 과다 상단을 뚫어라입니다. 1월 들어서 1월 효과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첫 번째로 어떤 거 얘기해 볼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미국의 총선도 있습니다. 얘기할 건 정말 많잖아요. 네. 우리 1월 효과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1월 효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실 텐데 네.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실게요. 1월 효과라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낸 게 1월 효과입니다. 1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표는 미국 주식 시장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상승과 하락률의 비율표인데 50년 동안 보시면은 상승했던 비율이 대략적으로 60%, 하락했었던 비율이 대략적으로 40% 가까이로 조금 더 올라갔던 적이 더 많았군요 라고 하지만 사실 6대 4라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장 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항상 배당락일이 발생을 하면서 12월 달에 막판에 하락을 만들었을 경우 1월 달에 환매수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1월 달에 전반적으로 상승을 만들었었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올해는 완전히 달랐어요. 12월 달 말에서 1월 초까지 배당락이 일단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 1월 달에는 빠졌어요. 이 1월 효과라는 게 사실 이제 기대감을 너무 가지기에는 좀 확률상으로도 굉장히 비등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효과다 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포인트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을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1월 효과보다 까치랠리 효과보다는 역시나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았던 건 산타랠리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 내지는 전반적으로 장 시작하면서 쭉 밀렸었던 요인이 다름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경선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도 여러 부분 참고했었던 게 트럼프 리스크. 이게 사실 이걸 리스크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리스크랍니다. 네. 네,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 지금 아침 시간부터 해서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공화당 이제 이 위원들의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시 한번 2연속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도 결국에 구도는 트럼프 vs 바이든이 되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북한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뉴스까지 계속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겹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40원까지도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할인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일정적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이 경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대선에 대한 경선은 5월 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달마다 3번에서 4번 정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주들이 상당히 많죠. 5월 달까지 진행됩니다. 2월 달 같은 경우 가까운 2월 달 같은 경우 현재 2월 6일 2월 8일, 2월 24일, 2월 27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 이 트럼프를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좀 무감각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 일단 2월 초입 정도까지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얘기가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왔으니까 먼저 이 트럼프 이야기 좀 짚어보고 갈게요. 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 당선 시에는 반도체 공급망 악화 등에 따라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민주당이 당선이 됐을 때에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소비재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 매니저님 계실까요? 조범수 매니저님, 정종택 매니저님 중에서. 조범수 매니저님? 저 먼저 말하고 있으니까 정 매니저님 시간이 아닌가 해서 서로 봤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일단 본 거는 왜 반도체 하방 압력이 커지는 거지 보니까 관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 이게 있더라고요. 관세도 관세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들 관련된 전기차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에 공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미 생산 공장이 다 미국으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지원해준다고 해서 갔습니다. 세수 지원해준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세수 지원 정책에 대해서 펼치면서 그 부분에 이득을 보겠다 하면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어떤 사람이냐? 우리 미국에서 장사하는데 세금을 왜 안 내느냐? 이 미국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당연한 특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싹 뺄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의 이제 변동이 항상 있을 때 전 정권에 있었던 정책을 다시 회수하는 일은 언제나 벌어졌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과거에서도 같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모습을 이미 너무 강력하게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리스크로 짓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포인트는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외국계 기업 이제 들어와서 생산까지 하는데 세수까지 걷습니다. 그럼 뭐예요? 안정적인 재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미국을 위한 정말 그냥 끝까지 미국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미국 재정 회복시키겠다 이거잖아요. 재정도 재정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국 기업에 대한 이런 규제들이 많이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 들어가서 세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니 그럼 그 부분에서 수혜를 볼 거라고 기대받았던 영업이익치들은 빠지겠죠. 자,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럼 미국 기업들의 제한적인 규제들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미국 업체들이 우리나라가 사실 네이버 최수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IT나 아니면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빅테크들 상위 몇 개 업체들의 종속이 되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종속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모든 이 사이클이 맞물려 있다고는 하지만 대체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 얘기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없어져요. 그럼 뭐가 대체를 할까요? 마이크론이 대체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럼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중심주의로 인해서 미국향 매출 기업들의 매출이 다시 증대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에 따른 수혜도 같이 보는 평탄한 관계가 아마 좀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IRA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세수 부분 그리고 기대치를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다만 이미 앞선 구간에서 반영되었었던 재료인 만큼 추가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성장 기대치를 더 추가적으로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나 친환경에 관련된 투자를 많이 진행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친환경 투자 관련돼 가지고 명확하게 실적이나 아니면은 성공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모습은 없다시피 상당히 장기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부담은 오래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이제 득실 관계와 이해 관계가 있는 만큼 일단 올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경선 먼저 확인하고 대선까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또 바이든이 이미 IRA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안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트럼프가 되면 나는 IRA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네.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가 오늘장에서 또 오전에는 잠깐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다시 네. 오후 들어서 떨어졌잖아요. 네네. 2차 전지에 좀 희망적인 그런 거 없을까요? 우선은 사실 이제 그 대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보면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위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이런 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에 제외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기업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2차 전지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우선은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우선 에코프로 BM이 재작년 2022년에 영업이익이 3,800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역성장을 하죠. 내년에 다시 한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회사의 지금 밸류를 한번 이 추정되는 예상치 실적치 데이터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작년 기준으로 150배고요. 올해 기준으로도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업황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나 아니면 정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이 멀티플이 싸져야만이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회복입니다. 근데 작년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판매율이 밀렸나요? 아닙니다.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정말 이제 돈을 버느냐, 다시 한번 벌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느냐, 네.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되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보게 되면 이번에 예상 실적 작년 4분기 보게 되면 흑자 예상했지만 적자 나왔습니다. 투심이 좀 계속적으로 안 좋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요. 이런 투심이 살아나는 분위기, 결국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뭐 반도체적인 측면을 얘기 드려보자면 미국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뭘까요? 네, 칩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쵸? 팹리스잖아요. 네. 우리나라 잘하는 건 뭘까요? 메모리 반도체 잘하잖아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방향성이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선도 분명 시장을 이제 변동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올해는 계속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저는 계속적으로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조범수 매니저님께서 2월까지 계속 투표가 진행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2차 전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에코프로 M&A 전담 조직을 꾸리고 최대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장 끝나고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오후 6시 7분에 단독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이게 그럼 2차 전지 관련주 내일장에서 상승을 이끌 수가 있을까요? M&A 팀 꾸렸다, 1조 원 투자한다, 이런 기사가? 뭐 투자한다면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시장의 분위기를 언제나 바꿔주진 않습니다. M&A나 아니면 MOU와 같이 이제 여러 시장 내에서 그런 기대치를 만드는 뉴스들은 많은데 네. 실질적으로 그 성과적인 실적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기대치를 가지기는 어렵고요. 지금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이미 사실 근데 이게 원래 당연한 결과거든요. 전분기 실적 발표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전반적인 2차 전지 업체들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안 나올 겁니다. 전분기 실적 발표가 최고치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선반영이라고 이야기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M&A를 통해 가지고 좀 너무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제 견주기는 좀 아직은 부담스러워 보이고 에코프로 BM을 그룹주들을 좀 필두로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주들은 2월 7일 이후의 방향성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적 시즌에 이제 실적에 발 맞춘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더 좋은 뉴스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놓쳤던 뉴스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접근해보는 것이 옳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든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히토르나 자원의 무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듯이 테슬라 쪽도 이제 가격 인하에 관련된 경쟁적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요적인 부분에서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작년, 재작년까지 정말 큰 상승분을 만들었던 만큼 이 휴지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내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금리 인하 기대 수혜로 좀 기대받는 바이오 섹터들도 가장 강력하게 있고 특히나 셀트리온도 미국에 대한 상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순위가 뒤바뀌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2차 전지는 천천히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반도체 이야기도 하고 2차 전지 이야기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도 해볼까요?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빠르게 치고 가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연결해서 그럼 조금 더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께서는 대만에 대한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나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약간 바이든 대통령과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따져봤었을 때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으로 리스크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네. 그리고 대만 독립 지지 안 한답니다. 네. 그럼 중국은 편안하게 있을 거예요. 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오. 이게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세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무역 분쟁 쪽에서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재적인 모습으로 붙잡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다가온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 분위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팔로잉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그리고 후티 이방군, 이란, 미국, 영국 이제 굉장히 지금 복합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최근에 조용하다가 조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뉴스를 안 보고 있을 뿐이지 상당히 엄청 미사일 쏘면서 과격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일단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평화 협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협정 체결은 안 된 모습이고요. 최근에 홍해 쪽이 좀 문제입니다. 이란 특히나 후티 반군 쪽이 문제인데 저기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 미국 특히나 선박이 후티 반군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해당 선박의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게 실려 있습니까? 헬기, 탱크, 군수물자요. 군수물자가 실려있는 미국의 함선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네. 피해량에 대한 부분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즉각적으로 미국과 영국군이 또 보복에 나서는 확률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에 불이 붙은 상황이 너무 짧게 끝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총선 기간 들어가고 대선 기간 들어가니까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고 이제 또 미국이 대선 기간 들어가니까 유가 올려야 된다. 이란이 또 갑자기 미군과 영국 괴롭히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가지고 좀 통제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만의 산유국들이 무조건적으로 대항으로 나가기 위한 길목인데 이 길목을 차단했다는 이야기는 에너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꺾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불러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전반적으로 생산량을 높이고 있다 보니까 이 유가에 대한 상승량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런 악재적인 모습까지 중간중간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 여행주에 돋친 날개입니다. 지금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대한항공에서도 아시아나와 같이 좀 이렇게 증편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설날에 해외 가실 예정이신가요? 네, 저는 설날 명절 세고요. 그 다음 주에 좀 다녀오려고 하고 여행가 있습니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그래도 잠깐 리프레시도 하고 네. 너무 좀 주식시장이 좀 매몰되어 있으면 사실 좀 그런 환기도 좀 필요하니까요. 설 연휴 때는 아무래도 양가 좀 다녀와야 되니까 네. 그 다음 주에 좀 여행을 조금 주말 포함해서 좀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코로나 이전세를 좀 회복한 상태예요? 아니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여행객 수가 증가한 상태예요? 거의 지금 코로나 발발되기 전 2019년 데이터까지 올라왔는데요. 준비된 자료 좀 보여주시면요. 우선은 2023년 데이터는 이제 내국인 해외 여행 추이가 2019년만큼이나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밑에 거는 이제 그와 반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정도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작년보다 2일 정도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설날 연휴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날 3일절이 다 주말에 좀 같이 붙어 있어서 긴 연휴를 좀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품들도 일부 매진됐다라는 좀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관심권에 꺼놨던 쪽인데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면서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우선 오늘 좀 유독 강했던 기업을 보게 되면 노랑풍선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한 9.7%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또 다른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참 좋은 여행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도 이제서야 바닥에서 주가를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기술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잘 갔던 기업은 대표 대장주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미 10월 20일 날 바닥 찍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업종 내에서도요, 충분히 좀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 이제 시세가 좀 출발되고 있는 초입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뭐 반도체 좋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좀 느끼셨겠지만 그 외에도 이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 가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대신 저는 항상 뭐 얘기 드리지만 많이 올라간 기업들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기업들이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셔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부각되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좀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타거즈의 넘버맨이시죠? 네. 이 여행주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예정입니까? 네, 제가 스크리닝을 다 해봤는데요. 우선 작년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그 전해를 보게 되면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까지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간 이제 수치들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연간으로 흑자 전환됐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하나투어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덜 올라간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행객 증가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LCC, 항공주도 있을 거고 여행 관련주도 있을 텐데 어느 쪽을 좀 더 유명하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기술적인 위치로만 놓고 본다면 저는 여행주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빨리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주항공이나 뭐 에어부산 그와 관련된 LCC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에어부산이 굉장히 호실적을 좀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LCC 쪽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노랑풍선 얘기 드리면 오늘자로 이제 1년 이평선 돌파했고요. 의뢰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1년 이평선 돌파하면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자리들을 이제 부동산에도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런 자리들 안전마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러기도 충분히 좀 1년 이평선 부근에 사서 2년 이평선까지 가져간다는 전략이 좀 유효한 노랑풍선공 관심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 관련주 노랑풍선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좀 다른 시각으로 운송 관련해서 여객 관련주를 보신다고요? 예, 앞에서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shipping 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그럼 shipping 비용 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여행, 항공, 운송밖에는 없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여행, 항공, 운송 쪽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코로나 시즌 때 고유가 때문에라도 다시 이제 운행, 항공 비용이 올라가면서 대한항공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억제적인 모습이 흘러갔을 경우에 좀 파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지금 시각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 볼 수 있는 종목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을 좀 기점으로 보셨을 때는 이런 좀 새로운 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여행주나 아니면 항공주들의 주가 위치들을 보시면은 아직도 역별 형태로 안 좋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 좋은 이슈와 함께 반등을 기술적 내 반등이라고 저는 좀 칭하고 싶고요. 반등이 나온 만큼 저는 이 충분하게 주가들이 좋은 흐름까지 돌리는 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지는 않나. 아직도 환율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환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 여행 쪽도 나쁘지 않지만 전 추가적으로 여기서 환율 말씀드리면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좋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이어서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딱 나오죠. 주인공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범수 매니저님은 SK 하이닉스 실적 흑자를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진 상태예요?
흑자 쪽은 기울어져 있는데 사실 좀 복잡해요. 머리가 사실 복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 보면 다 메모리 관련 쪽, 네. 아니 HBM 관련 쪽 이미 다 많은 상승률이 일어났거든요. 맞아요. 사실 시장 보면 느낌이 이래요. 이렇게 컵 하나 두고 콜라 반도체라는 콜라 딱 따요. 깔깔깔깔깔. 네. 거품이 올라가다가 넘치나 안 넘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먹었다가 너무 많이 먹어버리고.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약간 지금 거의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너무 선반영 쪽으로 봐야 되나. 이 어찌 보면은 실적 관련돼 가지고 예측치를 내는 이제 조사처에서도 10곳 중에 7곳이 흑자에 대한 예상을 내다시피 흑자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HBM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제 올해 2분기에 또 신제품이 발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라도 SK 하이닉스에서 HBM에 대한 캐파 생산 부분은 늘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좋은 거는 HBM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D램과 낸드예요. D램과 낸드인데 D램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최근에. D램 가격 막 올라오고 있대요.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데 왜 D램을 걱정하시나요? 하시면은 올라온 거는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가치 부각이 일어났을 뿐이지 현재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DDR5나 아니면 낸드에 대해서 ASP가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많아서. 어. 하반기 이제 D램이랑 낸드 이제 ASP라고 해서 이제 공급 가격 관련해가지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차트를 보고 계신데 이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D램이랑 낸드 시장이 회복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D램이랑 낸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적으로 서버향, PC 그리고 아니면은 스마트폰 향과 같은 이제 소비와 관련된 sek터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B2B라고 해서 기업 간의 거래,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간의 거래,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와 AMD 간의 거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반면에 D램이랑 낸드 시장은 과연 회복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ASP는 지금 단적으로 이 고객사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단가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일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저는 이쪽을 한번 자료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입니다. 네. 2024년도 그리고 2023년도까지인데 2024년도 기대치가 2023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왜? AI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2017년도나 지난 2020년도 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올라온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마트폰도 지금 성장률이 올해 전분기 2023년도 대비해서 3% 가까이 성장할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은 PC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PC 시장입니다. 2023년도 그리고 2022년도의 비교표인데 보시면은 등하락 비율이 마이너스 9%, 4%, 5%, 2% 성장률은 안 나옵니다. 코로나 때 너무 아직 교체주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AI 통해서 소비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AI를 통해서 반도체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과연 2023년도에도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2024년도에 회복력이 빠를까? 우리는 고금리 구간에 있는데 양극화도 심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해서는 좀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낸드를 인텔 낸드 중국에 있는 인텔 낸드사를 인수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은 중국 법인이라는 이 지뢰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와 이 D램 쪽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HBM은 무조건 좋을 거고 낸드와 D램을 조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종택 매니저님. 네. 실적이 잘 나오면 그냥 본전이고 못 나왔을 때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상대로 흑자 전환,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네. 본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걸로 올라갔던 종목들 다시 또 한번 크게 상승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적 대비해서 그 주가 상태가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냐에 대한 부분들 판단이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미 많이 올라간 주가 상태인데 거기서 좋은 실적 나왔다고 주가 안 가는 케이스 많잖아요. 네. 이미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된 거죠.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실적이란 측면과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주가 위치라는 걸 같이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한번 시세가 났다가 눌리는 자리에 있는데 호실적 나오면은 강하게 또 주가가 좀 드라이브 걸리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단순하게 뭐 실적적인 측면 플러스 알파로 주가에 대한 위치도 같이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반도체 좀 관련해서 그 슈퍼을이라고 할 수 있는 ASML 관련된 네. 좀 수주잔고 데이터만 하나 보여드리고 네. 이 부분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선은 지금 수주잔고 자체가 3분기 대비해서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3배 넘게 지금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선단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 EUV 노광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AI 반도체 쪽으로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ASML의 어떤 수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밸류체인 기업으로 어떤 수주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 찾아 나가신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 중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안 올라간 기업들 많거든요. 뭐 제가 월요일 날 얘기 드렸던 파크 시스템즈 좀 보시면 네. 이 기업의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아요. 12월도 좋고요. 1월도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수주 잔고들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는 게 지금은 또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온 센서 AI 쪽이 한 번 더 좀 파동이 나올 것 같아요.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ALT라는 기업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 ALT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도 종목 하나 주시죠. 오늘은 안 그래도 SK 하이닉스 이제 장비 증설 관련돼서 여러 종목들이 많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메모리 형태에서 검사 장비 쪽, 특히나 뭐 YIK나 아니면 이 여러 이제 메모리 종목들을 여러 설명드렸다시피 똑같습니다. HBM 쪽도 저는 검사 장비 쪽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종목 정도 있습니다. 테크윙 그리고 TSE 이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윙 그리고 TSE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됐건 SK하이닉스 내일 이 시간에 서프라이즈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범수 매니저님이 또 SK하이닉스 15만 원 찍고 치킨을 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빌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고 자실 거죠? 근데 그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전에 IBM이랑 램리서치도 발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전은 그만 세워보도록 하고요. 다음 돌격 내일장 떠나보도록 할게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겠습니다. 돌격 내일장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고 있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하고 또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거래일 대비 등락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백인현 매니저만 빨간불을 켰습니다. 6.48% 올라갔고요. 그 밖에 한규수 매니저, 정종택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백인현 매니저가 진짜 반도체 잘 가니까 AI 잘 가니까 백인현 매니저 계속 잘 갑니다. 47% 수익률 보여주면서 1월달 내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위에는 레비코퍼레이션 그리고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의 태성이 어제 새롭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에이펙트가 23.19% 수익률 보여주면서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규수 매니저의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익절가를 터치했는데요. 다음 익절가 13만 5천 원으로 낮추고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하고요.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규수 매니저의 삼성 SDS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아웃됐습니다. 네, 매니저님들의 포트 리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우리 앞서서 AI랑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요.
스톤브리지 벤처스 한번 리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 대한 하락세에 똑같이 따라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거래량 없이 밀린 모습을 보였었다 보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창투사들이 최근에 고금리 기간에 참 힘든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뉴스도 나왔던 만큼 정부에 대한 지원책도 줄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가지고 있는 이 특이점, 특히나 IT, AI 쪽의 투자 관점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정말 재미있는 점이 나스닥 상장 쪽과도 연계가 됩니다. 나스닥 상장 쪽도 연계가 되고 AI 쪽으로 특히나 LMM 모델형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솔라와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라는 종목은 중기적으로 보셔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리고요. 현재 이렇게 거래량 없이 밀린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최근 시장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재료는 살아있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이런 밀린 종목들은 최근에 좋은 상승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솔루션 한번 볼게요. 데이터 솔루션. 네,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라우드 시장 쪽으로 좀 보자, 이제 AI 이제 파생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같이 함께 좋은 흐름 만들어줘야 됩니다. AI 시장들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시장까지. 일단 최근에는 좀 악재적인 흐름들이 선행적으로 보이다 보니 보안 쪽이 이제 주목을 받은 모습이 있는데요. AI 쪽과 파생으로 연결되는 이런 클라우드 섹터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내에서 추세, 5일선 추세 잘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더 추가적인 좋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종종특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알맥이라는 기업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좀 편집했던 종목인데요. 저는 이제 바닥도 테스팅을 여러 번 했었고 이 자리에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좀 진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여파항 자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리막 구간에 좀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인 거는 여기 강한 매물대까지 이제 소화되는 구간에 다 진입했습니다. 조금의 어떤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또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좀 보이고요.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도 다시 한번 주가 되돌림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업황 자체에 따라서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을 뿐이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펀더멘탈이나 내재 가치 쪽에서는 전혀 바뀐 거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월말까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업도 되돌림 같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홀딩해서 들고 가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쿠콘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재밌는 게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처음 거래를 실렸던 1월 8일 이후로 완만하게 좀 주가는 우상향 중이고 거래량도 좀 많이 좀 실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보통 이런 패턴을 보이다가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가지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한 31,000원까지도 많이 열려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월 막판에 좀 제 계좌 요 포트폴리오 저희 스타워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계속적으로 트래킹해 나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6%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앞서서 좀 방어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반도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좋은 관점으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잠깐이나마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방어적인 종목 하나 골라왔습니다. 오늘 편입 종목은요. 한국석유라는 종목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유화학 기업이고요. 지정 확정 리스크 특히나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에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천연가스 GSE나 중앙에너비스와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시장 내에서 가장 변동성이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유가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석유라는 종목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요. 특히나 발트해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유조선이 지금 현재 운송에 관련돼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특히나 앞서서 우리가 이벤트를 바라봤었죠. 홍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기술입니다. 현재 많은 미국 내지는 러시아 내지는 오펙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조차도 많은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 결론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강하게 드러내면서 억지로 시장을 반등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세가 강하게 올라온다면은 유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 상승 쪽으로 좀 베팅하는 주식이고요. 반도체들 좋습니다. 반도체들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돌다리를 저는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한국석유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악재주들 트레이딩으로 등락률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21선 단기 이동 평균선을 꼭 꼼꼼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 시도가 나올 법한 자리라고 판단해서 오늘 편입을 하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좀 트레이딩 구간으로 짧게 잡았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14,8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석유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보신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9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정동택 매니저님, 내일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저는 IMT라는 기업 준비했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차트 흐름들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고 기업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요. 보시면 여기가 고점들과 고점들 연결한 이 저항선 그리고 저점과 저점들을 높이고 있는 선, 그러니까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지금 그 고점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간에서도 한 3% 정도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 좀 몇 가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ASML 관련된 수주자가 높아졌다는 부분들 봤을 때 사실 레퍼런스는 있습니다. EUV 관련된 마스크 관련된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걸 좀 부각되면서 주가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한번 세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착안을 해서 좀 가져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HBM용 버닝 테스터, 소켓 클리너까지 공동 개발한 레퍼런스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FST가 이 회사의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두 개 기업 다 모두 주가 위치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단기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 주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IMT 기업을 좀 준비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8,9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4,500원,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아무래도 이제 수정 찬스가 몇 번 없더라고요. 네, 몇 번 넘으셨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제가 아마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그 위아래로 좀 러프하게 좀 잡았으니까 좀 높게 잡고 밑으로 많이 내려서 잡았습니다. 요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가 수정 찬스가 정동택 매니저님 2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IMT를 편입했고요. 매수가는 18,900원, 목표가는 2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후 10시 40분에서 유튜브 조범수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굉장히 또 최근에 방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관점 그리고 방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포트를 구성하셔야 되는지, 반도체 없으면 소외받는 시장입니다. 반도체 제외하고 10개, 20개 담아두면 1개, 2개 올라갈까 말까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 10시 40분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범수 매니저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무료 방송은 없고요. 오늘 조 매니저님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분기 실적 나올 거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녹색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제가 사실 그 무료 방송 때 그런 얘기 좀 드렸어요. 그 시장이 좀 횡보해도 분명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얘기 드렸고, 저도 사실 저랑 같이 하는 이제 식구분들하고도 오늘만 5개, 6개 종목들 수익 실현했습니다. 조이씨도 한 20% 넘게 수익을 좀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적으로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업황 좋다고 다 같이 가는 거 아니고요. 주가 위치 잘 보면서 좋은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그 레퍼런스를 찾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밴드에 많이 참여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